벌써 17번째 주제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각 디자인입니다. 동아일보 강부경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강부경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여기 발표하신 분들과는 다르게 서비스 디자인을 전혀 전공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하기에 앞서서 일단 디자인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굿 이브닝이라는 페이지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 이 뜻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리고 이렇게 디자인된 것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디자인을 한 사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저 디자인을 했을까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디자인적인 해석이 들어갈 필요 없이 좋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보다 소박하더라도 솔직한 얘기가 담겨있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좋은 디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를 하고자 하는 주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각 디자인인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보이지 않겠지만, 제가 이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건 디자인의 본질적인 부분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시각 디자인이라는 것이 본래는 보다 명확하고 보다 효과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게 목적으로 하는데, 사실 우리는 디자인을 해석하려고 하고 이미 디자인 언어에 나눔과 배려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해석하려는 행위를 많이 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시각 디자인이라는 것은 보다 명확한 그리고 효과적인 의미 전달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각장애인들을 만난 건 한 2005년 정도부터인데요. 시각장애인분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저한테 했던 질문 중에 가장 의미가 있었던 질문들은, 호랑이를 닮은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며 토끼를 닮은 우리나라는 대체 어떤 나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학생 때 작업을 했던 건데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노란색과 빛으로 포스터 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만져볼 수 있는 지도를 만들었었는데요. 그리고 이런 지도가 단지 시각장애인들만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비장애인들에게도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지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시리즈물로 몇 가지를 만들었었는데요. 이때 제가 느낀 것들은, 시각장애인분들은 오셔서 이 지도를 모두 만져보셨지만 그 비장애인분들은 심지어는 만져봐도 되냐는 말조차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면서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자면, 시각장애인은 약 9.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청각장애나 다른 장애까지 포함한 중복장애인까지 포함을 하면 시각장애인들은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그중 70%는 노란색을 인지하고 빛을 인식할 수 있는 저시력 약시장애자 33만 명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노란색의 시각장애인 유도 블록과 훈맹 경험을 사용하여 그들을 사회 시스템 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거리로 나가보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노란색을 만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주 운이 좋은 시각장애인들은 이 작은 노란색 시각장애인용 음악 신호기 버튼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길을 건너면 또 아주 운이 좋은 시각장애인들은 이 작은 노란색 유도 블록을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건물로 들어가 보면 훨씬 더 많은 노란색을 만날 수가 있고요. 우리는 건물 안에서 이런 식으로 노란색을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이 노란색이라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색이 시각장애인에게는 따라야 할 것, 주목해야 할 것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비장애인들에게는 피해야 할 것, 그리고 부딪히지 말아야 할 것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노란색 유도 블록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도 훨씬 많이 있습니다. 훈맹정음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훈맹정음은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있거나, 그리고 발견을 한다 하더라도 읽을 수 없는 형태를 띠고 있거나, 그리고 읽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오자들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각장애인을 이해하기 위한 퍼포먼스로 아무런 유도 블록 없이 눈을 가린 상태로 그들을 이해하는 퍼포먼스를 하곤 합니다. 대체 왜 우리는 하나의 색을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시각장애인에게 발견하기를 강요하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그들보다 우등하다고 생각하는가? 이게 제가 가진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시각장애인들이 이미 잃어버린 시각을 보완하려는 방식으로만 문제 해결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시각적 능력이 과연 절대적인 것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다양한 리서치를 통해서 진화를 위해 시각을 퇴화시킨 종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대표적인 예가 바퀴벌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퀴벌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살아있는 생물 중 가장 높은 지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퀴벌레를 잡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게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퀴벌레는 퇴화된 시각 대신 중심 감각기관을 통해서 주변을 판단하는데 그 중심 기관은 세리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각장애인에게 이런 세르키와 유사한 도구가 있기만 하다면 그들의 이동성을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비장애인을 위한 자동차 기술이나 그리고 음성을 점자로 변환해주는 수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이동성을 확보해주지 못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야구는 이 야구공이라는 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 야구공은 축구장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구는 단순히 어떤 기술이 아니라 환경과 시스템이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양한 분야들의 기술들이 존재하지만 간단히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RFID를 활용해서 이미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야에서 RFID가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미 도로에 많이 깔려있는 RFID 시스템과 그리고 우선통신망을 활용한다면 시각장애인이 무엇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이 시각장애인을 발견하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43만 명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새로운 정보 제공 등의 유용한 사회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시각입니다. 이걸 저희가 본질적으로 바꿔줄 수는 없지만 어떤 시스템 그리고 어떤 환경들을 통해서 이 둘의 차이점을 줄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말을 마지막으로 인용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유럽의 선진 국가들에 대해 복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명통시라는 600년 전 최초의 시각장애인 단체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공적 기관이었는데 어쩌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각 디자인이 가장 한국적인 디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